안녕하세요. 시절인연입니다. 작년 말 충격의 계엄 사태를 겪은 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어느새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권력의 심장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실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대통령실은 최초 이승만 정권 때에는 경무대였습니다. 4.19 이후에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었고 노태우 정권 때에는 커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구 청와대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청와대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와서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여 용화대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3년 만에 윤 정부가 탄핵되고 물러나서 새로이 집권한 국민주권정부는 집무실을 다시 원래 청와대로 이전을 결정하고 현재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거주하고 집무하는 궁궐이 국가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이번 컨텐츠에서는 조선시대 권력의 심장이었던 조선의 5대 궁궐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역사의 고난과 부침을 정리해보는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총 5개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건설된 시간순으로 보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인데요.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진 인경궁까지 포함하면 6개죠. 왕실은 하나인데 왜 궁궐이 5개나 되었을까요?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먼저 최초의 궁궐 경복궁부터 찾아갑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에 첫 번째 궁궐은 개성을 수도로 하는 고려의 궁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성은 고려 500년 역사의 수도로서 고려 왕씨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뿌리 깊은 지역이라 새로운 이씨 왕조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 태조는 새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 궁궐의 설계와 건설을 정도전에게 맡깁니다. 정도전은 중국의 고전 주례를 바탕으로 최초의 궁궐 경복궁을 설계하고 천도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후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죽이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었던 이방과를 새 왕으로 내세우죠. 그러자 왕이 된 정종은 아버지 태조를 모시고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개성에서 2차 왕자의 난을 통하여 이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하고 개성으로 돌아간 지 6년 7개월 만에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양으로 되돌아온 태종은 경복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공신들을 죽였던 나쁜 기억이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생활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경복궁 동쪽편에 창덕궁을 건설하기를 명하고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복궁을 그냥 방치하진 않고 국가의 큰 행사나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중요한 행사에 주로 경복궁을 이용하고는 했습니다. 이때부터 경복궁은 나라의 정궁으로서 법궁의 지위를 갖고 창덕궁은 법궁의 보안 궁궐로서 이궁이 되어 본격적으로 2개의 궁궐, 즉 양궁 체제가 됩니다. 서양의 궁전은 주재료가 석재인데요. 그래서 화재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궁궐은 목재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죠. 만약 큰 화재가 나서 법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양궁 체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의 구조는 정도전이 주례라는 유교 경전 속에 도성 궁궐의 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는데 왕은 난면한다는 이론에 따라
남향으로 주요 전각을 일직선으로 배치합니다. 주요 전각은 삼문 삼조의 원리로 구성됩니다. 삼문이란 궁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전인 근정전까지 3개의 문을 배치한 것이고, 삼조란 공식 행사가 열리는 외조와 왕의 정치 행위의 공간으로서의 치조, 왕의 일상생활 공간인 연조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된 것을 말합니다.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은 우리나라 궁궐 정문 중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석축을 쌓아 기단을 만들었으며 그 안에 3개의 무지개 모양 출입구를 두고 그 위에 중층으로 목조 건물을 세움으로써 주춧돌 위에 목조 건물로만 이루어진 창덕궁의 도남문과 그 웅장함이 비교가 됩니다. 광화문을 통과하면 넓은 광장이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문인 흥례문을 만나게 됩니다. 흥례문을 지나면 금천 위에 놓여진 금천교를 만나게 되는데, 금천은 왕의 공간과 세속의 공간을 구분해주는 개천을 의미합니다. 경복궁 금총교 이름은 영재교인데요. 다리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면 조각된 짐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을 철록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이 선정을 베풀면 나타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3문 중 세 번째 문, 마지막 문인 근정문입니다.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 아름답기도 하고 우아하며 동시에 웅장하기도 합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각인 근정전입니다. 외조를 대표하는 건물로서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세자 책봉식이라든지 국가의 큰 대외적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궁궐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입니다. 근정전 월대는 2층으로 된 돌 기단입니다. 높고 넓어서 상당히 근엄한 느낌을 줍니다. 이 근정전 앞마당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정부라고 하죠. 앞마당에 깔린 돌을 박석이라고 하는데, 화강암을 다듬어서 평평하게 만든 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으로 얇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얇은 자연석을 사용하면 햇볕이 난반사되어 한여름 직사광선에서도 눈이 부시지 않다고 하죠. 또한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기가 낮춰지게 깔려 있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돌 사이에 틈과 틈 사이로 자연스럽게 물이 배수가 되어 고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정전을 둘러싼 회랑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높이가 한 단씩 낮아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근정전 뒤편으로 가면 사정전이 나옵니다. 사정전은 왕이 평소 업무를 보는 왕의 집무실입니다. 정치를 생각하는 곳이라는 의미죠. 3조 중 치조 공간입니다. 사정전 안에 있는
임금의 자리인 어좌입니다. 어좌 뒤편엔 항상 병풍이 쳐져 있는데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5 봉우리와 폭포와 소나무 등이 그려져 있죠. 사정전 주위에는 왕의 전용 창고인 내탕고가 담장처럼 둘러 있습니다. 각각의 창고마다 문패가 있는데 천자문에 천지현황 순서대로 편말이 있어서 보관된 물건의 종류를 쉽게 구별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정전은 바닥에 온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정전에서 왕이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좀 더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정전 동쪽에는 만춘전, 서쪽에는 천추전이라는 규모가 작은 정각을 보조 배치하였습니다. 사정전 바로 뒤편은 왕이 퇴근 후에 생활과 잠을 자는 공간인 강령전입니다. 이 강령전 뒤쪽 공간, 즉 강령전, 교태전, 자경전과 정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연조라고 합니다. 즉 왕의 사적 생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강령전에는 지붕 중심을 가로지르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강령전뿐만 아니라 강령전 뒤쪽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에도 역시 용마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왕과 왕비의 침전에 용마루가 없는 것을 왕을 용으로 보기 때문에 용마루가 있으면 한 건물에 2마리의 용이 만나게 되어 서로 부딪히므로 왕의 거처와 왕비의 거처에는 용마루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왕비의 침전 교태전입니다. 교태라는 말이 여성의 애교처럼 들리지만 한자의 뜻은 전혀 다르죠. 크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왕과 왕비가 크게 조화를 이루어 좋은 세자를 만든다는 의미겠죠. 교태전 좌우로는 상궁들이 이를 보던 보조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령전과 교태전 사이의 담장에는 강령전의 온돌에서 나오는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굴뚝을 그냥 굴뚝처럼 두지를 않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서체의 글자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만수무강이라는 글자고요. 천세만세라는 전서체의 글자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교태전 뒤쪽에는 계단식 정원이 있는데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산에는 교태전 전각에서 사용한 온돌의 굴뚝이 육각형의 아름다운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미산 정원은 자그마한 동산으로 경회로의 호수를 만들면서
파낸 흙으로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미사는 각종 다양한 꽃을 심어서 구중궁궐에 갇혀 사는 왕비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입니다. 교태전에서 나와 동쪽으로 이동하면 자경전이 나옵니다. 자경전은 어머니의 복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고종이 양어머니인 신정왕후 조대비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신정왕후는 고종을 왕으로 지명한 분입니다. 자경전 담벼락인데 각종 다양한 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경전의 굴뚝인데요. 궁궐 굴뚝 중 가장 아름다운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십장생과 다양한 길상 문양을 벽돌로 정교하게 조각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예술적 상징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곳은 자경전 남쪽에 위치한 경복궁의 주방 공간입니다. 소주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왕과 왕비의 일상 진지를 지어 올리는 내 소주방과 잔치나 고사 음식을 차리는 외 소주방, 왕의 간식인 과자, 죽, 떡 등을 만드는 생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소주방을 나와 남쪽으로 내려오면 국가의 미래 동궁의 공간이 나옵니다. 세자를 동궁마마라고 부르고 세자가 머무는 공간을 동궁이라고 하는데요. 궁궐의 동쪽에 세자의 공간을 마련한 것도 해 뜨는 나라의 미래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동궁이 궁궐 바깥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때 와서 궁궐 안에 동궁의 공간을 마련했죠. 자선당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헐려서 일본인 오꾸라라는 개인에게 팔립니다. 오꾸라는 자선당을 일본에 옮겨 개인 박물관으로 사용했는데 관동 대지진 때 화재로 불타게 됩니다. 이후 자선당의 기단과 주춧돌은 일본에서 방치되다가 1993년 문화재 사랑이 남달랐던 김정동 교수가 찾아내어 백방의 노력으로 유구석 288개를 반환받아 경복궁 복원사업 때 자선당 기단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화재로 그을린 석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선당은 완전히 새롭게 복원하고 원래 자선당 유구는 현재 건천궁 동쪽 녹산 지역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현각입니다. 세자의 공부와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조당은 동궁의 정전 역할을 하는 건물로 세자가 신하의 할애를 받거나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계조당은 2020년 2월에 착공되어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건물은 다 완성이 되었는데 단청은 나무가 다 마른 후에나 진행할 수 있어서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조당을 나와 동쪽으로 이동하면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이 나옵니다. 경복궁은 동서남북으로 4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정문인 광화문, 동쪽에 건춘문, 북쪽에 신무문,
서쪽의 영추문입니다. 이제 경복궁의 가장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경복궁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궁전 건청궁입니다. 건천궁은 고종 황제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왕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내탕금으로 지은 궁입니다. 1863년 조선 25대 임금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신정황후와 흥선대원군 사이의 밀약으로 왕위에 오른 고종은 겨우 12살이었고 국가 은용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통해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1873년 22살이 된 고종은 친정체제를 선언하게 되고 아버지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때 이 건청궁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경복궁 중건을 주도했던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경복궁이 아닌 자신만의 독립된 궁궐을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고종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1년 후인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33년간을 경복궁에서 지내다가 45살에 결국 경복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부터 경복궁은 왕이 없는 빈 궁궐이 되고 맙니다. 장안당 옆에는 곤룡합이 있는데 장안당이 사랑채라면 이곳은 안채로 왕비인 명성황후의 거처이죠. 일본 군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명성황후는 이곳에서 시해되어 바로 옆에 있는 녹산이라는 동산에서 불태워 버려집니다. 나라가 깊은 순환을 겪던 시절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건천궁은 궁궐의 건축 형식이 아닌 양반집 같은 형식으로 지어서 단청이 없습니다. 한지 창호의 문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건청궁 서쪽에 있는 지복제라는 건물인데 고종이 창덕궁에 있는 함령전 별당을 옮겨 지은 것으로 왕의 서재나 외국 사신 접견 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관람객들의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경복궁 내 유일하게 세로 현판인데요. 청나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측 건물과 좌측 정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점도 중국풍으로 보여집니다. 건청궁 앞에 조성된 아름다운 정자 향원정입니다. 고종은 건청궁을 지으면서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앞에 연못을 조성하고 가운데 섬을 만들어 그곳에 2층짜리 정자를 짓습니다. 그리고 취향교라는 다리를 연결하였는데 현재 취향교는 2021년 새로 복원된 것으로 이전에는 가운데 섬을 기준으로 지금과는 반대쪽인 남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원래 위치인 건청궁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건청궁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전등을 점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건청궁을 나와 경복궁 동쪽 편으로 가다 보면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이 나옵니다. 대문 사이로 청와대가 살짝 보이는군요. 신무문을 지나면서부터는 경복궁 서쪽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정각들은 경복궁 북서쪽에 위치한 태원전입니다. 태원전은 고종 때 건축된 전각으로 신정황후와
명성황후의 빈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태원전이 일제강점기 때 헐리고 빈터가 되었는데 1960년 이후 바로 담장 너머에 있는 청와대를 경비하는 부대의 주둔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2.12 쿠데타를 재조명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쿠데타 당일 반란군 장성들이 모여서 작전을 지휘하던 장소가 당시 청와대 삼식경비단의 주둔지였던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태원전은 돌아가신 분의 빈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주와 음식을 나를 수 있도록 지붕이 낮은 복도, 즉 철랑이 있습니다. 철랑을 통해서 신주와 제사 음식들이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태원전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오면 커다란 호수를 만나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경회로가 있습니다. 경회로는 경복궁 건설 초기에는 없었는데 2차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6년 7개월 만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면서 본인은 창덕궁에 머물겠지만 경복궁을 나라의 법궁으로 쓰겠다면서 그 증거로 경회로 건설을 지시합니다. 태종의 명을 받은 박자청은 8개월 만에 경회로를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 빠르면서도 좋은 품질의 건설 능력을 가진 한국인의 특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박자청은 당시 창덕궁 건설도 책임졌던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경회로는 왕이 신하와 연회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며 평소에는 왕과 가족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침소인 강령전과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 바로 서쪽에 연결되게 지어집니다. 주례에 의하면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는 세계관을 구현하여 경회로 기둥 바깥 부분은 땅을 상징하는 사각기둥 24개, 안쪽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기둥 24개를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경회로는 특히 연산군이 너무 애용하여 경회로 연못에 배를 띄우고 기생들을 선발하여 매일 연회를 베풀고 놀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때 선발된 기생을 흥청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 후 백성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흥청망청한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경회로 바로 앞에는 수정전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전각이 있습니다. 1층으로 된 큰 규모의 월대도 갖춘 전각인데요. 이 전각이 세종 때 그 유명한 한글 창제 산실 집현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수정전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복궁의 주요한 전각들을 살펴보며 그에 얽힌 이야기까지 알아보면서 경복궁을 한 바퀴 쭉 둘러보았습니다. 돌아보다 보니 아직도 중간중간 공사 중인 지역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재건 사업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복원을 시작할 당시 고종 때 준공된 경복궁을 기준으로 겨우 7%의 정각만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30년간의 복원 결과 현재는 30% 정도가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복원 사업은 앞으로도 20년 후인
2045년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경복궁은 총 500여 동의 전각이 복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삼 경복궁의 엄청난 스케일에 놀라게 되는데, 지금도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향기 짙은 경복궁이 500여 개의 정각이 완성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 상상해 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광풍이 휩쓸고 있는 현재, 한국인들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045년 경복궁의 복원이 완료된다면 그때는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역사적 문화적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조선 5대 궁궐 중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